168쪽이네요. 168쪽. 네. 자, 요 세션 2번으로 해볼게요. 디스커션. 네, 세션 2번 디스커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to consider입니다. 고려해야 될 질문이죠. What attributes prove most useful and effective for founders of political movement죠? 정치적인 운동을 수립하는 거예요. 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창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정치적인 뭐 방향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useful 쓸모 있고 effective 이제 이것도 역시 쓸모 있는 거죠. 효율적인 가장 네. 쓸모 있고 효율적인 것으로 증명되는 거죠. 증명되는 attribute니까 이거는 태도, 성격에 대한 거예요. 네, 태도나 성격 같은 것이 prove 증명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격, 태도가 가장 쓸모 있고 효율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뭐 내가 뭐 정치적인 어떤 운동을 이끌고 가는 첫사람, 첫주자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성품이나 태도, 그렇죠?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재현이는 어떨 것 같아요? 뭐 꼭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주창자. 라면은 뭐 좀 비슷한 측면들이 다 있겠죠, 그쵸? 네, 근데 네.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인 운동이라고 했는데, 뭐 그게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재현이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어떤 성품들, 태도, 이런 것들이 제일 있으면 가장 좋을까요? 어, 뭐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물론 무조건 성공한다는 이제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굳게 세워나가고 그 신념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좀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충실한 거, 그쵸? 네. 그러면은, 신실한 거, 그쵸? 그런 독실한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성실하고 네. 성실하고, 근면 자신 성실, 그쵸? 그 다음에 자신 네, 그쵸? 네, 신념. 네. 신념에 일관성이 있게, 꾸준함,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어, 그냥 아무런 그냥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이 막 나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뭔가를 하더라도 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회사에 뭔가 근본되는 기준, 자신의 신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게 있어야 롱런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런 게 없다면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해서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쵸? 흐지부지 되고 그럴 테니까 그러한 기준들을 일관되게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쵸? 그런 어떤 신실함, 근면함, 이런 것들이 가장 요구될 것 같다고 재현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서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성품, 태도,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음소거 상태예요. 친화력? 아, 친화력. 네. 친화력. 그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하고 말이 통해야지, 네, 계속 말해 보세요. 그, 뭐냐,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줄 테니까. 네, 널리 지지를 얻어야 이러한 것들을 그쵸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싸워요, 그쵸? 그러면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친화력이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Who is 테세우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재현아, 테세우스는 누구였나요? 이제 저기 아이게우스의 아들이고 이제 나중에 저 아테네 왕이 되고 이제 저, 저 미노타였나 저기에 괴물을 무찌르는 사람. 네네네, 그쵸.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테네를 세운 첫 번째 왕이었다는 거죠, 그쵸? 아테네의 건국자인 사람이 테세우스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was significant about the birth of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significant, 뭔가 좀 눈에 띄는 점은 무엇입니까? 서연아, 어떤 점이 좀 눈에 확 들어오나요? 아무래도 신탁으로 이제 외국인 여자한테 태어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태어났다는 게. 그렇죠. 그게 가장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그쵸? 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자라요? 모르고 자라요? 모르고 자라요. 모르고 자라죠. 자기가 원래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는 그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was significant about the education and training received by 테세우스예요. 테세우스에 의해서 테세우스 가겠죠, 그쵸? 테세우스가 받은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서 눈에 띄는 점,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재현아, 책 읽어보니까 테세우스가 받은 교육이나 훈련 이런 거에 뭔가 좀 눈에 들어오는 점이 있어요? 그 왕의 아들인 만큼 또 그만큼 뭐지? 살짝 용맹함 이런 거를 좀 그렇게 해서 저 헤라클레스 네, 그 그쵸. 자신의 육촌을 이제 동경을 하면서 네, 이제 정의롭게 또 이제 아테네로 모험을 가잖아요. 나중에 네네, 그 그쵸. 바위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네, 모험을 나갈 때도 보면 이제 좀 그 자신의 육촌인 헤라클레스와 좀 비슷하게 이제 좀 정의를 행하면서 이제 네, 그러한 교육이나 훈련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받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질문이 사실 그 의도하는 바는 그거보다 그 스승인 코디나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실 아,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 테세우스가 자랄 때 그 할아버지가 스승으로 붙여준 코디나스에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코디나스와 관련돼서 뭔가 좀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재현아? 어, 코디나스는 스승. 테세우스의 스승. 스승과 어,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쵸? 짧게 나오고 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네. 테세우스한테 그 제사를 드린다고 했었죠. 그쵸? 아, 네. 네, 테세우스 동상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게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하루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승인 코디나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과 관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되게 어, 짧게 나와 있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한가 싶죠, 그쵸? 아,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이 예, 이제 되게 중요하게 사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은 약간 좀 이제 저렴한 책이라서 원문이 이제 충실하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57쪽에 보면 이거예요. 테세우스는 외할아버지 피테우스 아래에서 자라며 콘니다스네요. 콘디나스가 아니라 콘니다스라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지금도 아테나의 사람들은 테세우스의 제사 때 순양을 바치는데 이것에는 스승 콘니다스에 대한 테세우스의 존경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원문 전체를 살려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 축제 전날 콘니다스에게 순양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것은 테세우스의 모습을 단순히 본떠 만든 동상이나 그림에 이게 이제 테세우스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림의 명예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다라고 사실은 원문을 충분하게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스승 콘니다스에 대한 테세우스의 존경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가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본떠 만든 동상이나 그쵸? 그림의 네. 명예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한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네, 그러한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그 중요성이 뭐라는 거예요? 테세우스의 그런 외형 동상이잖아요. 그쵸? 네. 동상의 그런 어떤 부분을 보고 막 제사하고 숭배하는 것보다 뭐예요? 테세우스를 만들어준, 그쵸? 네. 네, 그 테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시켜준 콘니다스에게 뭐예요? 경의를 표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하고 합당한 일이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받았던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콘니다스가 행한 거예요. 콘니다스가 행한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외모를 그쵸? 막 이렇게 멋있게 뭐 이렇게 현란하게 그쵸? 네. 막 육체를 막 그쵸? 뭐 우락부락하게 이러한 훈련과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품성을 기초로 그쵸? 예, 영웅적인 면모와 품성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뭐, 후자죠, 그쵸? 예, 예, 후자의 얘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창건자죠. 창건자에게 중요한 성품, 태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본 질문인데 우리 책이 그거를 알아차리기는 좀 어려웠고 설령 원문을 그냥 읽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웠죠. 그쵸? 예, 그런데 저자분이 그런 걸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테세우스가 받은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보다도 뭐였다는 거예요? 성품. 그쵸. 보이지 않는 품성, 그쵸. 영웅적인 어떤 면모. 그래서 뭐예요? 이제 뒤에 이제 그게 연결되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용기 같은 거, 그쵸. 네. 헤라클레스를 따라하면서 악인들을 퇴치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How did Theseus's birth and training 그리고 테세우스의 출생과 훈련은 prove beneficial 좀 유익했던 것으로
how,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what great works he did perform이에요. 그가 행한 위대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테세우스가 행한 위대한 업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보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이 유익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재현이가 하나 얘기했었죠. 그쵸?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 테세우스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서연아? 음, 많은 악한 사람들을 죽였고, 네, 그쵸. 그게 어떤 과정에서 악한 사람들을 죽인 거죠? 자신이 붙잡혀 가기도 했고, 네, 또 그 미네타, 그 미노타우루스, 그쵸? 미노타우루스도 네, 잡았고, 네, 근데 대부분 본인과 연루되기도 했지만 연루되지 않은 것들도 행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그쵸? 예, 그 네. 가는 길에 있는 악인들을 다 때려 잡은 거죠, 그쵸? 예, 왜요? 자기가 이제 그만큼, 그쵸? 예, 네, 강하고 정의롭고, 예, 그쵸?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널리 하기 위해서 사실 자기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럼 거기 있는 그래서 그 이름 있는 악한들을 다 때려 잡으면서 가죠, 그쵸? 그게 이제 품성과 그쵸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가 받으면서 자란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아까 말했던 미노타우루스, 그쵸? 미노타우루스 처치하는 그 부분에서도 자기가 그 가기로 자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테네를, 그쵸? 그 세우는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전쟁에서 승리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민족들 이렇게 규합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 다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요러한 부분들과 다 연관해서, 그쵸?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테세우스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받았던 그런 교육들, 이런 훈련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영웅적인 그런 면모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그쵸?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정면 돌파해 가면서 일을 더 크게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쵸? 여기 이제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필요한 그런 성품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what does our culture value in a political leader예요. 정치적인 지도자죠. 정치적인 지도자에서 culture value죠. 우리 문화가 그쵸, 중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날 생각했을 때 재현아,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한테 가장 요구되는 덕목, 그쵸? 높이 평가받는 그런 덕목, 그런 건 뭘까요, 재현아? 음, 우리 일단 뭐 문화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들한테요. 네, 정치 지도자. 뭐 꼭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리더라고 하셔도 돼요. 그쵸? 뭐 뭐 그, 가장 네, 네, 가장 중요히 여기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진실함이고 두 번째는 네. 성실함. 네,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네, 예,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변함없이, 그러한 것들을 잘 이룩해 나가는 거를, 오늘날의 문화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중시하면은 오늘날 정치 그런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재현아?
근데 이제 뭐지? 살짝 요즘 국민들의 이제 정치 그 국회의원들의 이제 그런 평가를 보면 네. 이제 뭐 이 사람은 맨날 국회의원들 보면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 사람들은 네. 놀고 먹으면서 월급 이만큼 받는다. 뭐 네. 이러면서 막 불만이 장난이 아니야. 아, 그걸로 평가하는데 항상 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네, 뜻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요. 아마 진실함과 네, 성실함을 보지 않을까. 네, 네, 그래요. 항상 그걸 보고 높게 평가하는데 그쵸? 다 낙제인 거죠. 그쵸? 네, 네. 항상 다 낙제인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What does the story about the childhood of George Washington and the cherry tree 조지 워싱턴의 어릴 적 이야기, 그러니까 어릴 적에 있었던 체리나무 이야기와 관련해서 tell us,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About the virtue of some past political leaders예요. 예, 옛날 정치 지도자들의 덕목에 관련해서죠. 그쵸? 예. 지난 날이에요. 오늘날이 아니라 1번은 오늘날을 물어봤던 거고, 지난날 정치 지도자들에게 에 대해서 네, 그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 관해서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서연이 혹시 조지 워싱턴과 체리나무에 대한 얘기 알아요? 아니요? 예, 모르죠. 그쵸? 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이제 그 마당인가에 이제 아버지가 그 체리나무를 심었대요. 예, 그리고 그걸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끼는 체리나무를 조지 워싱턴이 모르고 도끼로 베어버렸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 화내셨겠죠? 예, 막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쵸? 예, 그랬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제가 그랬다고 그 이렇게 이실직고한 그 얘기가 그거, 이 얘기랍니다. 그거 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쵸? 한 네.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 옛 시대죠, 그쵸? 옛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된 덕목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연아? 정직해라. 정직하라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럼 변하지 않았네요. 그쵸? 여전히. 예. 네.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속이거나, 그쵸?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러한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예치대도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런 리더가 없을까요, 재현? 네, 항상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자, 어찌됐건, 넘어가 봅시다. 자, 비블리컬 어널리시스예요. 이게 아마 비블리컬 어널리시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하나 있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은, 상이죠. First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을 읽고, What does the God seek in political leader예요. 정치 지도자의 안에서,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13장 13절에서 15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쵸? 자, 이 어리석은 짓은 뭐냐면은 번제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앞서서.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예.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 가량 되었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현아, 이 성경 구절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는, 그쵸? 백성의 통치자, 지도자, 정치 지도자한테 무엇을 찾고 요구하시는 것 같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왕. 그러니까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왕이라는 게 이제 도덕적으로 선한 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양심 그 이런 걸로 보자면 이제 이런 건 사회적 도덕이라서 굉장히 좀 상대적인데 하나님의 이제 선악 이런 도덕은 윤리는 이제 하나님이 오로지 선이시고 그 반대가 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이 종교적 그러니까 이런 선악을 따지며 종교적 선을 행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그쵸? 율법을 잘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네. 않는가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한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십니다. 그쵸?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그 주권자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그쵸, 따르는, 거기에 이렇게 역행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그쵸? 그런 것을 주로 그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그 사무엘 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토론이 그렇게 되게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지문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자, 그래서 이제 벌써 마무리되어 있죠. What makes a great leader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무엇이 만드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봤던 바는 뭐예요? 성품적인 측면들 많이 얘기했었죠. 그쵸? 네. 성품적인 측면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네. 이제 그 근거로 여러분이 제시를 해야겠죠. 그쵸? 아, 뭘 제시를 해요?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은, 그쵸? 테세우스가 이러이러해서, 그쵸?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 오늘날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큰 일을 이루고 있고, 옛날에도 그랬고, 그쵸? 이게 이제 cultural analysis죠, 그쵸? 그리고 또 3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그쵸?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이러이러한 그 덕목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런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나라나 조직은 좋은 일들, 그쵸? 큰 일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세이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어렵지 않겠죠, 그쵸? 네.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꼭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테세우스 편에서 나온 것 중에 더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은 더 활용하셔도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더 활용하고 싶으시면 더 활용하셔도 되고 오늘날의 문화나 사회의 현상 중에서 활용하고 싶은 부분 더 있으시면 그것도 더 활용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에세이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